이때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때 올라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리 근육과 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지정맥류인지 알 수 있는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상이 있을 때는 좀 이제 정맥류를 강력하게 의심해야 대한 증상이고요. 조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언제든지 하지정맥류 전문화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는 것을 항상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어디가 최주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행복한 의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네, 최근 10년간 하지정맥류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 하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10년 이상 하지정맥류 수술 관련해서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흉부외과 전문의 박준호 원장님 모시고 하지정맥류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다리에 혈관이 좀 튀어나오고 그리고 붓고 또 무겁다라고 하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하지정맥류 설명할 때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정상적으로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발끝까지 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때 올라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리 근육과 정맥의 판막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부피가 커지고 딱딱해지면서 정맥을 압박해서 혈액이 올라오게 되고요. 이때 이완되면서 피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역류를 막아주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잘못되게 되면 피가 거꾸로 흘러내리면서 혈액이 정체되면서 하지정맥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봐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또 오래 서 있으면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생기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하지정맥류인지 알 수 있는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피부과 질환이 아닌데 불구하고 계속 뭐 이렇게 가렵다거나 이렇게 저녁에 오후 늦게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땡땡하다거나 또 이제 특별한 병의 원인이 없지만 난 다리가 계속 불편해 그리고 오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다리 경련이 일어나거나 지가 날 때 이런 것들 증상이 있을 때는 좀 이제 정맥류를 강력하게 의심해야 대한 증상이고요. 또 이런 증상이 뭐 여러 개가 나타난다기보다는 한 가지만 나타나도 정맥류를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인은 이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선천적인 것은 결국 이게 유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맥 벽이 약하다거나 판막이 약한 경우에 얘들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역류가 잘 생기고요. 후천적인 것은 이제 나이가 드신다든지 노화, 그다음에 이제 성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만하시는 직업적으로도 좀 연관이 직업적으로 가만히 있는 자세,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그런 직업분들이 잘 생기게 되죠. 네. 하지정맥류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정형외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했었는데 무슨 과를 가는 게 맞습니까? 혈관이 돌출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혈관이 안 보이시는 분, 방금 말씀드린 뭐 신경통이나 근육통으로 인해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치료를 해도 계속 증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증상은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이제 정맥류를 의심하셔서 오셔서 검사 받으셔서 정맥류가 맞다면 정맥류 치료하시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죠.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6가지 나누기도 하고 크게 뭐 3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초기일 경우에 또 이렇게 혈관의 크기가 한 1 내지 3mm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꼭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비수적 치료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 이게 계속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언제든지 하지정맥류 전문화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는 것을 항상 권유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하지정맥 그 진단은 뭐 눈으로 본다든지 이런 말고 또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안쪽에 있는 그 정맥의 역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필수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특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어떤 병원들은 하나나 두 개만 이렇게 하는 수술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하지정맥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수술 시술에 장단점이 있고요. 또 환자분마다 좀 이렇게 적합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망가진 혈관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증상이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근처의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에 가셔서 꼭 진료받아 보시고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잠깐만요. 좋아요. 미안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